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드디어 저희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요? 바로 이번 주 10월 12일부터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성당에서 교리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전처럼 많이 나와서 성당을 가득 메워줬으면 선생님이 정말 바랄 게 없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당에 나올 때 꼭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거리두기 잘 유지하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잘 그럴 것이라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가까운 시간 가까이 흘렀거든요.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다들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이 역경을 견뎌내고 잘 적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동안 전 세계를 지금 이 코로나 사태처럼 굉장히 공포에 몰아넣었던 질병들이 지금의 코로나19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억대의 사망자를 낸 굉장히 무서운 천연두, 흑사병, 스페인 독감 같은 병들도 존재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질병들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것들이 분명 많을 거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질병 중에서 대표적으로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흑사병이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흑사병. 몸이 새까맣게 변해가며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이 흑사병은 영어로 플래그라고 하거든요. Plague. 이 단어가 원래 흑사병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사람들이 흑사병을 너무나 무서워했고 이 흑사병이 전염병의 대표적인 병이다 보니까 이 플래그라는 단어가 모든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로 변했어요. 그 정도로 이 병이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이 흑사병의 발병 원인은 이 흑사병균을 보유한 설치류, 우리 쥐 같은 동물들한테 기생하는 벼룩들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은 유럽에서만 3천만 명을 넘게 죽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것,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할 경우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총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억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이 무서운 흑사병이 왜 퍼지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로는 유목민족인 몽골인들, 킵자크 한족이 공성전 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서 성 안으로 쏘아 넘겼을 때 그때부터 전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져 있어요. 괴담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더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미 그 이전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원정을 갔던 십자군 병사들이 귀국을 할 때 그 질병이 함께 유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이 좀 더 학자들에게는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몽골인들 킵자크 한족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의 시체를 쏴서 그게 유럽에 전염이 됐다면은 몽골인들도 흑사병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야 했겠죠. 이 흑사병은 순식간에 유럽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특히 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이 도시에서 생존이 훨씬 더 용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도시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특성은 제일 첫 번째는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잖아요. 이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중세 유럽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원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에 하나였어요.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문을 닫은 수도원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수도자들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수도자들이 우리들의 멘탈을 치유해주고 붙잡아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엄청난 헛소문, 미신, 이단이 여기저기 생겨서 마구마구 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시켜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수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어요. 예를 들자면은 흑사병의 발병 원인이 오염된 공기, 그 오염된 공기는 아픈 이들의 날숨,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병 원인이 이제 유목민족들의 저주 때문이라는 주장도 퍼졌고요. 또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야생 개나 야생 고양이 때문에 이 병이 퍼진다는 주장도 퍼졌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흑사병 때문에 겁먹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고요. 그 소문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방역이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병 원인이 약간 더러운 공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기를 뜨겁게 해서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곳곳에 불을 질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의 날숨 때문에 병이 옮는다고 생각을 해서 의심 증상자가 생기면 그를 포함한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한 집에다 몰아놓고 다 굶어 죽을 때까지 문을 잠가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아까 유목민족들의 저주 때문에 병이 퍼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유목민족들과 거래를 하던 이제 무역 상인들 있잖아요. 아무 죄 없는 그 상인들을 마구 죽였어요. 그리고 고양이나 개들 때문에 이 병이 퍼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고양이나 개도 죽였어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흑사병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때문에 민심만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이게 불을 아무 데나 놓다 보니까 불이 막 번져서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기도 했고, 사실 쥐의 쥐를 없애줄 수 있는 개나 고양이를 마구 죽이니까 오히려 쥐의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쥐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흑사병은 당연히 더욱더 퍼졌겠죠. 비교적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게 이제 항구를 봉쇄해서 병의 전염을 막아보려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항구를 봉쇄해버리자 밀항자들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항자들은 자신이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를 더욱더 체크할 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점점점 더 많은 병이 퍼져서 어떤 섬들은 인구의 한 70%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섬 베네치아도 그런 식으로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650년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끔찍한 질병, 흑사병.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흑사병은 지금 요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코로나와 너무나 닮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외국인들 때문이라며 외국인들을 미워하고, 외국인들은 물론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마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코로나 이 사태 초반에 굉장히 여기저기 퍼져 있었어요. 입국을 막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됐고, 오히려 그들이 코로나를 퍼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때문에 문제형 코로나라는 말까지도 인터넷 곳곳에 퍼졌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을 막지 않았지만 국경 봉쇄를 선택한 나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경 봉쇄를 선택했던 대부분의 유럽, 아메리카 그쪽 나라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사태가 심각해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은 절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불안하고 이 힘든 상황, 모두들 정말 열심히 채워나가다가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쌤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지켜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자면은 이 세상을 정화한다면서 이 좁은 곳에 다 몰아놓고 마스크도 없이 주여 하면서 소리 지르는 이단 종교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은 공기를 정화한다면서 불을 넣어서 마을을 태워버리던 그 옛날 중세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같아 보여요. 진짜 우리나라 문을 다 틀어막아 봉쇄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었다고, 우리나라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항구 봉쇄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로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었어요. 아까 말했죠. 섬나라들이 오히려 인구 대다수가 죽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국경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랑 면적이 비슷했던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는 인구수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총 감염자는 우리나라의 8배가 넘어요. 이거는 봉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멀쩡한 외국인 근로자들,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마치 코로나 전파자로 몰아가는 몰상식한 사람들, 죄 없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상인들을 학살하며 그들에게 분풀이를 했던 잘못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뭐 빌 게이츠나 시진핑이나 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까지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그들이 돈을 벌려고 일부러 퍼뜨린 생과학 테러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원래 옛날부터 세상이 흉흉해지고 좀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다른 이들이 누군가 음모를 꾸몄고 그 음모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그 심리를 악용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생긴 분노와 불안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은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었고요. 동경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그랬었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이득을 취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존재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한정적으로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 선동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똑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남들을 미워하지 말고 모두 서로 아껴주면서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주 과제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힘들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로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지 한번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바로 방역 당사자들, 의사, 간호사들, 지자체 공무원분들, 다들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분들을 위해서 화살기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화살기도가 무엇이냐? 그냥 잘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예요. 간단하죠? 우리 친구들 그분들을 위해서 화살기도 한 번씩 받쳐주시고 선생님한테 기도했어요 하고 지난번에 카톡 보냈던 것처럼 한마디씩만 보내주면은 바로 지난번처럼 기프티콘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